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실까요? 네, 저희 오늘은요 이동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대선 후보자들의 입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좀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건데 그만큼 또 복잡하기도 하겠죠. 자, 이럴 때일수록 저희 행복한 재테크를 통해서 이런 복잡한 심경 또 마음을 한 번씩 가다듬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1시간 동안 집중하시면 그러한 고민들 말끔히 해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저희와의 상담이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분 전화 오는 동안 저희는 또 시장의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고요.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네. 어쨌건 특히 이제 소규모라는 앞에 지금 전제를 붙이셨는데 그렇습니다. 자, 소규모라는 전제가 붙기는 하지만 네. 어쨌건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 요인이겠죠. 왜냐하면 용적률을 올려준다라는 거는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현재 용적률 체계가 우리나라 용적률 체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적률이 있고 각 지자체가 정하는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사실 국토법하고 차이가 이렇게 50%가 났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 3년간, 물론 3년간 한시적이긴 합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계법에서 정하는 최고 용적률을 적용을 해주겠다.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을 해주겠다 이거고요. 이렇게 되면 보세요. 2종 같은 경우는 250%, 3종 같은 경우는 300%까지인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종상향을 해요. 1종 일반 주거지역이 2종 주거지역으로 가면은 최고 상한용적률 적용. 2종이 3종으로 전환되면 상한용적률 적용하니까 사실상 저층 주거지들이 굉장한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소규모라는 단점은 조금 존재를 합니다. 어떤 단점이냐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1만 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면적에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5천 제곱미터 미만. 여기에 또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36가구 미만. 약간 이런 제약이 있고 조금 이제 안타까운 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 한 2만 제곱미터까지 가능한데 이것은 조금 제외된 것이 아쉽긴 하다. 하지만 어쨌건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서 정비 사업을 포기했던 이러한 노후주택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업성 문제로 이 저층 주거 지역이 많이 환경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런 개선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실제로 좀 시장의 흐름이 좋아질까요? 아무래도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도전할 수 있다라는 희망은 생긴 거잖아요. 네. 희망은 생겨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한데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조금 있어요. 너무 면적을 조금 축소시켜 놨다라는 것이죠. 이왕 조금 활성화시키려면 특히 이 활성화시키는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최근에 건설 경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이 건설 경기를 조금 활성화시키고 서울에서 가장 지금 고민스러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조금 해결해 보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에 너무 작게 적용을 하는 바람에 과연 이번에 용적률 인상을 해준 이런 조건이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들의 사업 속도를 빠르게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아직도 남아 있는 건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면적을 제한시켜 놨다는 거는 그만큼 규모도 작다라는 거죠. 개발한 이후에도 규모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규모 단지일 것이고요. 소규모 단지라는 것은 결국은 대형 브랜드 건설사,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이런 브랜드를 달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아쉬움을 조금만 더 보완을 해준다라면 어차피 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신호를 딱 줬으면은 신호와 정책을 밀어붙였으면은 조금 더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좀 보완을 해준다라면 이 소규모 정비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네, 이렇게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이 완화됐다라는 소식 저희 첫 번째 이슈로 만나봤고 다음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지역 아파트가 인기라고요. 근데 서울에 살지 않는 외지인들 사이에서요. 네, 그렇죠. 이제 이 서울 부동산은요. 네. 전국구, 뭐 기존에도 전국구였지만 그 전국구 현상이 더욱 커졌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투표를 한번 보시면 24년 대비죠. 24년 1분기 대비 25년 보게 되면 서울 전체적으로도 지금 증가한 수치가 굉장히 눈에 보이고요. 자, 강남 3구도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럼 강북 14개 구도 지금 상당히 증가를 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지방의 부동산들이 워낙 조금 침체 시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차라리 지방의 똘똘한 거 한 채보다는 서울 중심이 아니어도 차라리 서울에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인식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강북의 모든 지역이 막 오르냐 또 이것도 아닙니다. 강북에서도 집중하는 지역들이 있죠.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마용성을 포함해서 또 그 위쪽 지역까지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이 확장을 해요. 특히나 교통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들 그리고 여기에 개발 호재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호재에 대한 부분은요. 앞서 우리가 이슈에서 다뤘던 정비사업 부분도 포함이 돼 있다. 따라서 재건축이라든가 우리가 제재 시장이라고 하는데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들이 가능하면서 교통환경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좋고 여기에 플러스 일자리가 가까운 이런 강북 지역들에 대한 선호들이 지방에서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매입세가 유입되고 있다. 여기는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에 한 2월 달에는 지방분들이 굉장히 매입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제한이 풀어졌었죠.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서울의 핵심 지역을 묶으면서 진입장벽이 생기니까 오히려 지방분들이 서울의 부동산도 풍선 효과를 지방분들이 지금 일으키고 있다. 자, 그럼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유지될 것이냐. 당분간은 조금 계속해서 유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지방시장이 침체가 이어지는 한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서울에 살지 않는 외지인들이 서울 강북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소식, 시장의 흐름 점검해 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동주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있거든요. 화면 보시면서 일정 확인해 보시죠.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보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11시 21분 16초 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은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1544-8520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전화부터 우리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네. 현재 구리시 인창동 대림 2차 24평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투자 목적으로 구리시 토평지구의 신명 아파트 35평을 네. 그 전세 끼고 9억대 후반에 매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내년에 매도해서 네. 저는 이제 전세를 좀 옮겨 가고 이럴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 네. 현재 제가 투자한 신명 아파트가 계속 그 보유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앞으로 네. 가치가 좀 상승할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구리에 거주도 하시면서 구리에 투자까지 해두신 상태네요. 네. 네,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을 이제 매도하고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건지 저희 이동주 전문가 바꿔드릴 거니까 구리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구리에 아파트 두 채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신명 아파트니까 장자마을이는 신명 아파트는 그죠? 네. 네. 그리고 아까 대림은 보니까 저 위쪽에 있어요. 동구릉역 인창동. 있는 데 있더라고요. 예, 그 맞나요? 동구능력 앞에 있는 거. 아, 네, 네, 네. 8호선. 네, 그래서 뭐 두 개를 다 팔고 이제 이주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그 인창동 아파트를 팔고 네, 그 신명 아파트로 그 들어가든지 네.
아니면은 그냥 전세로 살고 있으면서 그 신명 아파트를 그냥 이렇게 좀 지켜볼 건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 신명 아파트의 미래 가치가 좀 어, 궁금해서요. 신명 아파트의 미래 가치요? 네. 신명 아파트의 미래 가치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여요. 굉장히 나쁘진 않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본 건데 신명 아파트를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그 올해 구입했습니다. 아, 올해요? 네. 아, 구입 시점이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그 전세기구 구입하셨다고 그래서 조금 전에 구입하셨나 했는데 왜냐하면 아니에요, 올해. 일단 이래요. 이 장자마을 앞에 바로 앞쪽에 이제 토평 2지구가 계획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구리에서는 첨단 스마트 도시를 지금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개발 계획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아파트도 한 1만 8천 가구 정도 예상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물론 이거를 내가 자 여기에 지금 공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기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 저는 이렇게 봐요. 여기가 신명 아파트가 바로 역세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역세권을 거쳐서 지금 토평 2지구가 앞에 펼쳐지는 거니까 지금은 호수공원 물론 개발을 하더라도 호수공원처럼 이런 것도 다 살려놓는단 말이에요. 네. 살려놓으면서 지금 논으로 이루어진 이 빈 땅을 채워서 도시를화시키는 거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구리시가 경기도에서는 제일 작은 면적이라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인구도 작고 네. 도시가 지금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예, 그렇죠. 예. 자, 이게 있어요. 도시가 확장을 하는데 무한대로 확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있다라면 그건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토평 2지구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한강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한강을 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주거지가 토평 2지구가 들어와서 주거지가 개선되면서 한강과의 접근성까지 개선된다라면 사실 이 신명 아파트는 역세권에다가 한강변의 접근성까지 갖추면서 나름 지금보다 더 좋은 입지 환경으로 바뀔 그런 아파트란 말이에요. 여기 또 위쪽에서는 주택지구가 지금 한 9천 가구 또 재개발하고 있죠. 네. 여기가. 그러면 네. 지금 비어있는 땅들이, 그러니까 이 도심의 포화 상태가 조금 옆으로 퍼지지만 제한된 공간에서 내 도시가 확장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수요자를 끌고 올 수 있는 유입 환경이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 구리 같은 경우는 도시의 확장이 좀 어설프다 보니까 갈매지구가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갈매지구하고 인창지구하고 중간에 또 공백이 있고, 그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장자지구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주거지로서의 조건. 어떤 조건이냐면 구리시에서 학군을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알아보고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구리시에서 여기를 지금 구리시의 강남 그러면 여기잖아요. 장자마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구리 딱 놓고 봤을 구리의 주거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보유해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부터 투자적인 측면으로 내가 이주를 할 생각이면은 이건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주택이신 거잖아요, 지금. 네. 그죠? 자, 2주택은 똘똘한 1주택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하고 어떤 것이 더 불리할 것인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는 우리가 세무적인 거로 봤을 때, 세무적인 걸로 봤을 때는 우선은 거주주택은 가격이 비싼 1주택을 하나 마련을 해놓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저 같으면 인창동 거 팔고 장자마을 팔아서 어디로 가겠냐면 아예 한강을 건너오겠어요. 이렇게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그렇게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강을 아예 건너오시면 네. 바로 지금 강남 사고 있는 이 강동이 있단 말이에요. 강동에 명일동 쪽 가면은 저 2개 팔면 들어오실 것 같은데 이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내 미래가치적인 측면으로. 그럼 1주택을 갖고 있으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1주택은. 왜 제가 그러냐면 1주택을 갖고 있으면 자 2주택이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세금을 내야 돼요. 양도세 내야 돼요. 네. 그리고 1주택도 추가로 갖고 있는 1주택도 12억 초과는 양도세를 내야 돼요. 12억 초과는. 네, 네. 1주택자도 다 계속 비과세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똘똘한 한 채를 먼저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많은 수요자들이. 왜냐하면 이 1주택에 내가 어떤 조건이 발생했냐면 80%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보유 10년, 거주 10년. 이렇게 해야지만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80%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택의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1주택을 만들어놔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더라도 얼마 안 내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적인 측면과 향후 주택 가격의 상승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저는 둘 다 처분하고 강동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한번 자산을 한번 재편성해 보세요. 만약에 자금이 부족해서 나는 구리시를 머물러야겠다 그러면 그냥 신명으로 가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고 신명까지 처분해서 나는 서울로 다시 진입하시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네, 마무리해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네, 예, 반가웠습니다. 사실 구리에서 여기 넘어오는 건 다리 하나 건너오는 그리 이렇게 멀지 않은 곳이어서 그런 또 심리적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544-8520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지금 요즘에 그 한강 조망이 되는 아파트를 좀 갖고 싶어서 네. 그 성수동 그 트리마저 쪽 옆쪽으로 해서 재개발 구역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동네 한번 가봤더니 뭐 막상 뭐 보니까 뭐 물건도 별로 없고 뭐 있어도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가진 돈으로는 좀 택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예산은 한 4억 정도 가능한데요. 뭐. 네. 이 돈으로 그 옆에 성수동 트리마저처럼 네. 한강 조망도 되고 또 아, 앞으로 좀 가치도 좀 오를 만한 네. 좀 좋은 지역이 이거 말고도 또 숨어 있는 지역이 또 없을까? 네. 그 전문가님께서 좋은 방법이나 아니면 뭐 좋은 지역 좀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한강 보이는 아파트는 우리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저도 너무 갖고 싶고요. 네네네. 네. 아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로망으로 갖고 있는 그런 지역 네. 성수동 얘기, 또 이제 한강 보이는 네. 아파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욕심도 많으셔라. 그죠? 꿈을 보고 자, 있습니다. 네, 네. 금액은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4억이면. 그죠? 네. 근데 하필이면 또 성수동을 보셨어요. 트리마저 옆을. 게다가 성수동. 네, 여기가 어. 지금 네. 전략정비구역을 하다 보니까 네. 가격이 굉장히 올랐어요. 그죠? 예, 맞아요. 이거를요. 10년 전에 샀으면 이 돈 갖고 충분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우리 시청자님이 예. 공부를 너무 오래 하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 공부를 합니다.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공부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제 분석을 하세요. 자, 분석을 하시고 이제 여기서 실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실행을 딱 하세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자, 우리 시청자님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막상 실행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린 거죠. 그죠? 시간이 걸려서 내가 원하는 곳을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 성수를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웬일 가격이 엄청 비싸네. 그러면 지금 저한테 여기서 숨겨진 곳 있나요? 궁금해요. 숨겨진 곳, 감춰진 곳. 그리고 한강변을 저는 가고 싶어요. 이 말씀은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서 그럼 지금부터 다시 나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자양동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거고요. 그죠? 그 저쪽 서울에 여기 지금 동쪽이니까 저쪽 서쪽으로 가게 되면 망원동이나 합정동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이런 곳들이 어떤 단계냐면 지금 성수동의 전략정비구역이 10년 전에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조합인가 나면서 막 이제 사업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듯이 이러한 곳들도 앞으로 또 최소 7년, 10년 뒤에는 지금의 성수동처럼 개발이 확정이 되면서 확실해지면서 조합도 나고 속도가 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봤으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 나중에 또 5년 뒤, 7년 뒤에 보면 못 들어가요. 따라서 저는 절대적으로 시간 투자를 하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확정됐고 확실한 곳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더 이상 공부하고 분석은 하지 마세요. 공부하고 분석은 누가 확실하게 다 알고 있냐면요. 이미 전문가들이 다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한테 조금 맡기고 실행할 용기만 조금 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꼭 한강변을 무조건 봐야 돼요. 한강을 무조건 조망하셔야 돼요. 아, 네. 지금 좀 앞에 뻥 트인 데서 한번 살고 싶어가지고. 아, 확 트인 데에서. 네, 네. 네, 그런데 하필이면 딱 서울만 한정한 거죠.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원 합정, 특히나 이쪽 자양동도 4억 정도면 좀 들어가요. 자양동도요. 자양동이 혹시 네. 신속통합기획 말고 모아타운 진행하는 곳 아세요? 근데 네, 자양 이동에 한강변 쪽에 네. 모아타운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 추가로 또 하려고 하는 곳 있으니까 그런 것 조금 예. 눈여겨보시면 좋고, 다음으로 중간에는 없어요. 이게 중간에는 이미 재개발 지역 너무 비싼 곳들이 있고, 마포 쪽도 마포는 이미 아파트가 있고, 상수동도 지금 아파트가 포진해 있고, 다음으로 오는 곳이 이제 합정망원이에요. 합정망원.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신 자금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금액대니까요. 이런 네. 지역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세미나 오세요. 세미나 오시면 거기서 좀 자세하게 다루거든요. 아. 아시겠죠? 언제 하는 거죠? 내일 해요, 내일. 아, 네. 네, 내일 하고요. 왜냐면 이 세미나를 또 오셔야 방송에서 못하는 얘기도 조금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세미나 좀 이용을 하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반가웠습니다. 저희 세미나 정보는 방송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한강을 사랑하시는 우리 시청자분의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네. 돈이 많지는 않고 한 2억 정도가 있는데요. 네. 그걸로 지금 어디다가 조그만 거 투자를 해야 되나. 근데 좀 나이가 있어서 네. 투자를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네. 팔아가지고 좀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나. 근데 우리 살고 있는 집이 살기는 너무 좋은데 네. 좀 좁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또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니까 네. 또 그것도 어떤가, 리모델링 해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돈을 좀 투자해서 딴 데로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그 돈 그냥 이 집을 그냥 살고 네. 그 돈 한 2억을 얻어라 투자를 해야 되나, 지금 그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어디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어느 지역에? 지금 강동구에 암사동 선사 현대아파트 살고 있어요. 아, 네. 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던 아파트라서 괜히 네네, 반갑습니다. 한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2억을 얼른 쓰고 싶으신가 봐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돈 잘 쓸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강동구에서 리모델링 아파트요. 딱 그냥 선사현대예요. 아, 네네. 그렇군요. 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사현대도 리모델링 이슈가 있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보유 자금을 합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면 사실 마땅치는 않아요. 주변에 아파트 가격들이 좀 많이 올라서 그래요. 그죠? 맞아요. 특히 이제 재건축한다 그러는 데는 현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고, 송파로 가자니 많이 올랐고, 그죠? 예, 예. 이럴 때는 그 2억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 2억을요. 예, 예. 그리고 제가 나이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아요. 나이가 있어서 투자를 해서 언제 돈 벌어요? 지금 이 소리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너무 잘 짚었죠? 네네, 맞아요. 우리 현대 리모델링 아파트 거주하시면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보셨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자, 맞아요. 투자는요, 네, 결국은 내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렇죠. 시간이 과정이 있어야 있고요. 되고. 예, 예. 우리가 이거를 버스를 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버스를 타요.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출발을 하면, 자, 목적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목적지까지 가죠. 네네, 목적지까지 가면 중간에 여러 정류장이 있죠. 네, 여러 정류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차를 하고 또 승차를 해요. 그죠? 네네. 이 과정이요. 투자의 과정하고 똑같아요. 특히 어디에 투자의 과정하고 똑같냐면 재개발 얘기 잘 아시죠? 알죠. 저도 한번 해봤으니까 알죠. 한번 재개발을요. 해보셨어요? 예, 자, 똑같아요. 그때 재개발 한번 해보시니까 어때요? 자, 구역이 지정이 돼요. 구역이 네, 지정이 되고 맞아요. 추진위가 승인이 돼요. 네. 조합이 설립이 돼요. 사업인가가 나요. 그럼 이때마다 어떻던가요?
그 일정이 그때도 너무 길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자, 힘들잖아요. 그걸 끝까지 네. 기다리니까 힘들잖아요. 네네, 제가 맞아요. 지금 버스를 타고 출발해서 버스 정류장을 네네.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때마다 내리는 사람이 있고 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거 부동산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 가격이 오르잖아요. 단계가 올랐다 진행될수록. 내렸다 그죠? 하고. 그렇죠. 예. 네. 그럼 그때 파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나는 투자를 해서 적정한 수익을 얻으면 되는 거니까 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나이가 있어서 그걸 언제 기다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적당한 가격에 이제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중간에. 출발을 시켜놓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생각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당연하지. 왜냐면 강동구에 있었으니까 우리 둔촌동에 보면 모아타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 데는 그쪽에는 안 가봐서 몰라요. 자, 이 둔촌동의 모아타운이요. 불과 3년 됐어요. 3년. 3년 동안 계속해서 가격이 3년 동안 오르면서 1억, 2억 이렇게 올랐어요. 네. 그럼 내가 지금 똑같이 둔촌동 모아타운처럼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에 내가 2억을 투자를 하면 네. 1년 지나서 단계가 올라가면 1억 오를 거고 2년 지나서 또 뭐 조합인가 조합을 인간 한 해 어쩌내고 한 2억 오를 거고 한 3억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런다고요. 이렇다고요. 이 개발 시장이라는 게. 그래서 나이 때문에 두려워요. 이 생각은 하지 마시고 충분히 경험도 있으시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런 단계 충분히 걸칠 수 있으니까 잘 아시면서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겁이 나서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네, 그 겁 없애드릴 테니까 나오세요. 세미나 와서 한번 저 좀 선생님 만나보세요.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네. 우리 아파트 지금 이게 리모델링 하는 거 지금 이게 그냥 계속 있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요? 조금 더 보유하고 계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도심 정비를 활성화시키면서 리모델링 시장도 더 활성화시킬 거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지금 서울은 전체적으로 도심의 주택이 부족해요. 근데 리모델링을 하는 단지들은 재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 리모델링도 계속해서 완화 법안이 지금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으니까 네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보유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요? 현재 여유 자금 가지고 빨리 돈을 불리세요. 아시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반가웠습니다. 주변에 또 이런 또 괜찮은 투자처도 잘 둘러보시면 좋을 거고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재개발이라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니까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버스에서 내릴 생각을 안 하니까. 내릴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왜 내릴 생각을 안 하냐면 네. 오르는 게 보이니까 못 내리는 거예요, 사실은. 아. 내릴 생각을 안 하는 게. 그런데 네. 그 버스를 타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타기만 하면 내가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얼마든지 중간중간 팔 수가 있는 게 재개발의 특징이거든요. 네. 특히나 규제 지역조차도요.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전까지 팔 수가 있어요. 재건축에 비해서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유리하단 말이에요. 투자자한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약간의 오해, 갖고 있는 오해 때문에 못 하시는 거니까요. 네. 그런 오해들 하지 마시고요. 또 자신감 좀 얻으세요. 그런 자신감을 저희가 막 보듬어주고 왜 그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왜 투자를 해야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매번 세미나 때 다루니까 세미나도 참석하셔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아시겠죠? 네.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544-8520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앞전 지금 사연분 네. 고민에서 제 고민이 들어 있어서 아, 그것도 너무 잘 들었어요, 지금. 네. 너무 도움이 되었고. 네, 제가 좋습니다. 궁금한 거는 네. 지금 숭이역의 힐스테이트 아파트라고 네. 지금 입주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한 2년 정도 보유 후에 음. 이제 팔고 좀 시세 차익을 보고 싶은데 지금 그 점이 좀 궁금하고 얼마나 좀 가격이 메리트가 있을지. 네. 그리고 하나는 또 저도 이제 여유 자금이 좀 있는데 지금 이제 은행에 넣어놓은 상태인데 이게 고민이 계속 돼요. 네. 이걸 계속 은행에 넣어놔야 될지. 근데 이제 서울 쪽에 이제 자꾸 재개발, 재건축 이쪽에 관심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효창동 재개발이라고 요즘 좀 들리는 소리가 있어서 네. 그쪽 관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재개발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앞서 저희 나눴던 통화도 유심히 들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맞아요. 네. 저 이번 이제
용산 일대 재개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고 앞서 아파트도 잠깐 언급하셨거든요. 인천으로 네네.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동주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네, 반갑습니다. 입지가 굉장히 좋네요. 다행이네요. 네, 완전 초록색권 이거 주상복합이죠? 네, 주상복합이고 아주 그냥 아파트 안에 여기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예요, 거의. 아래쪽에 네네. 용인 하객지구 있고, 그죠? 네, 맞아요. 용현지구, 용현 하객지구 있고, 네, 여기가 다이 크레스트 큰 단지 있고. 네, 인하대병원도 있고,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고 이제 입주한 거죠, 이거? 네, 이제 입주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네, 거의. 이런 역세권의 주상복합들은요, 네네. 입주를 하잖아요. 네. 한 3년 동안은 시장이 나쁘진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한 3년 정도 이내에는 좀 처분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만약에 이게 혹시 1주택이세요? 네, 어쩔 수 없이 이 수기역 때문에 하나를 지금 팔고 이제 요거를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보내는데 비과세 받으시려고. 네네, 맞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비과세만 받고 비과세 요건만 갖추시면은요. 네. 처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살기는 좋은데 네. 우리가 이 새 아파트 효과가 이렇게 한 3년 정도 유지되는 곳이 있고 5년 정도 유지되는 곳이 있고 7년 정도 유지되는 곳이 좀 달라요. 네네. 입지 여건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이게 오래 유지되려면 네. 학군이 조금 형성이 돼줘야 되거든요. 네네. 학군이 형성돼줘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맞아요. 학군보다 통학 여건이 좋아야 돼요. 네네. 통학 여건.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어야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가 주는데 네네. 이제 이 힐스테이트가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죠? 맞아요. 주변에 네. 좀 화물차도 좀 많이 다니고 그죠?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조금 아쉬워서 저는 네. 정리하고 이주하는 거 나쁘지 않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처분할 때 2년 정도 돼서 어디로 갈지는 그때 정하기로 하고 네네. 그럼 그 2년 동안 우리 돈 좀 불려야 되잖아요. 그죠? 네. 돈 좀 불려야 되는데 마침 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용산을 보셨어요. 네네. 효창동 일대를 보셨어요. 네. 그럼 효창동 일대에서도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다뤄드린 것 같은데 네. 효창동 일대에서도 갈 수가 있는 곳이 있고 갈 수가 없는 곳이 있어요. 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지정된 곳들이 이미 있어요. 네. 개발이 지정된 곳. 이런 곳들은 어떻겠어요? 가격이 비싸죠. 비싸죠. 네. 그럼 남아있는 곳들이 있어요. 빈 곳들. 네. 자, 아직 지정이 안 된 곳, 지정이 안 된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정이 안 된 곳들에서 움직임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어떤 움직임? 나도 개발할 거야. 이렇게 뭉치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곳들은 아직 한 2억대 금액이면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곳들을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는 투자금 2억 투자했어. 그런데 한 2년 만에, 2년 뒤에 나 한 4억 벌 거야. 이거는 솔직히 욕심이잖아요. 그죠? 네. 나 한 2억 정도 투자해서 한 2년 뒤에 1억 벌어도 좋고 2억 벌어도 좋아. 요 정도 욕심만 딱 부리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이 움직임이 적극적이고 활성화될 시기가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요때 딱 나오고 힐스테이트 처분하고 금액 합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요 지금 그림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앞전 사연 그것처럼 우리 남편도 우리 나이에 네. 뭐 은행에 근원 넣지 말고 또 뭐 재개발도 넣지 말고 좀 쓰고 살자 이런 식이고 우리 나이에 근데 아까 버스 이론을 얘기해 주시면서 네. 그 얘기가 너무 와닿았어요. 자, 지금 나이에 내가 있는 돈 쓰면 좋은데 네. 내가 몇 살까지 살 줄 알고.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나는 한 네. 70, 80만 살고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100살, 120살까지 살면 어떡할 건데요. 네네. 요즘 의학도 좋아서. 네. 지금 갖고 있는 돈은 절대 지금의 가치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돈을 내가 아직은 움직일 수 있을 때 훨씬 더 많이 불려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돈을 불려놔서 나한테 불리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제발 제 얘기 좀 듣고 남편분한테 잘 전달하셔서 예. 얘기할 우리- 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렇게 오늘 방송을 아예 그냥 오늘 그대로 막 너무 보여주세요. 좋았어요.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가면. 그렇게 해서 같이 나오세요. 네. 아시겠죠? 네네. 저를 같이 만나시라고요. 그러셔야 조금 더 생각이 확실해지시니까. 네. 아시겠어요? 네네. 네. 네,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통화돼서 반가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자, 1544-8520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 아, 저희 방송 왜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평균 수명 늘어났다고. 점점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말씀 주신 얘기가 많이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게 또 우연치 않게 또 이렇게 앞에 내용 광고도 또 이렇게 와닿으셔서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고민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진짜 이렇게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호주머니 속에 있는 5만 원짜리 10년 전에 가치가 어땠을까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지를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의 가치를 불리는 그런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1544-8520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아직 전문가님 아니고 저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네. 어떤 점이 안녕하세요. 궁금하실까요? 방송을 지금까지 여태껏 보고 있었는데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왠지 저도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네, 어떤 게 음. 궁금하실까요? 그냥 애가 둘이 있는데 네. 여지껏 뒷바라지만 하느라고 여유도 없었고요. 네. 남편도 벌어오는 게 변편지도 못하고 저도 집에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진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부끄럽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하고 네. 여기저기 다 끌어모으면 한 1억 3천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한 번도 투자해 본 적도 없고 노후 자금으로 생각하고 있던 돈이긴 한데 이 돈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보면 될까? 이 정도 금액으로 네. 방송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 네. 저 용기를 같은 내셨군요. 사람들, 네네.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네, 알겠습니다. 너무 귀한 돈이에요. 1억 3천만 원. 네. 이거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저희 이동주 전문가님 지금부터 바꿔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아주 잘 주셨어요. 전화 아주 잘 주셨고요. 네네네. 네. 용기 잃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1억 3천 작은 돈 아닙니다. 네네. 충분히 투자 가능하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부분 노후 자금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네. 65세에 정년 퇴임을 해서요. 네. 정년 퇴임을 해서 내가 최소 노후 자금이 얼마가 필요하냐면요. 현금으로 5억이 필요해요. 내가 85세 사망할 때까지. 근데 이 5억도 왜 필요한 거냐면 그냥 어떤 5억이냐면 그냥 평균적으로 살아갈 때가 5억이고요. 내가 여가 생활을 즐기고 하려면요. 얼마가 필요하면 10억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현찰을 갖고 있어야겠어요. 이 현찰을 빨리 5억으로 만들고 10억으로 만들어야죠.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투자의 경험이 한 번도 없거나 이러신 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 투자를 딱 고민을 하실 때 항상 자, 지금처럼 용기 내서 잘 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다는 거는 전문가를 찾으신 거예요. 그죠? 네. 전문가를 찾으셨는데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을 받으면 두 가지 고민이 생겨요. 과연 이게 맞을까? 네, 해도 될까? 라는 자꾸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지인을 찾아가세요. 네, 맞아요. 야, 방송국에 전화를 했더니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 그것도 어디를 갔더니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얘기가 맞아? 라고 지인한테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시니까 자꾸 어려우신 거거든요. 네.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우리가 병원 가면 처방을 받잖아요. 네. 자, 처방을 해주는 게 의사죠. 네. 의사가 전문가죠. 네. 전문가한테 처방을 받았으면 우리 약사한테 가죠. 네. 약사도 전문가예요. 이거는 굉장히 잘하세요. 그런데 부동산만 유독 전문가한테 상담받고 지인한테 가요. 이 구조가 깨지니까 자꾸 안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용기를 한번 내보시고 생각을 하셨을 때 행동으로 옮기시고 1억 3천의 금액이면 제가 앞에서 막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시간에만 투자를 하신다면 굉장히 이 돈을 쉽고 빠르게 불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개발 시장이라는 거고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지역 중 한 곳, 강남 4구죠. 4구 중에 한 곳인 그러니까 강남 4구인 강동 쪽에서 지금 초기에 시장 재개발을 진행을 하려고 도심 복합이라든가 모아타운을 진행 중인 곳이 있어요. 네. 이런 곳들은 지금 보유자금으로 딱 진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 내가 이거예요.
내가 한 곳에 진입을 했다고 해서 그곳에 머물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우선 부족한 자금을 이곳에 진입을 해서 한 1, 2년 뒤에 내가 보유 자금을 한 2배 정도로 불렸다. 2배 정도 불렸으면 내가 갈 수 있는 지역들이 조금 더 넓어지죠. 네. 요 패턴을 2-3번만 반복하시면요. 네. 2-3번 반복해본들 10년도 안 걸려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현재 갖고 있는 1억 3천이라는 돈이 어느 순간 5억, 10억이 돼 있을 거예요. 요거를 반드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전문가니까 꼭 전문가를 찾아오고 전문가를 선택을 해서 그 전문가의 지식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감 가지세요. 네. 아시겠죠? 그 세미나 또 오시고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용기 내서 전화 잘 주셨습니다. 1억 3천만 원 정말 멋지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 팁 꼭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성동구 응봉동에 대림 1차 30평대하고 네, 현대아파트 30평대 2개를 보유 중인데 네. 두 물건 이제 보유 전망하고 음. 아니면은 그 2개를 처분을 해서 이제 좀 강남 쪽으로나 어디로 이제 갈아타는 게 맞을지 네. 그게 궁금해서 이제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 아파트 두 채가 다 응봉동에 있는 걸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성동구 응봉동에 거주도 하시고 투자도 해두셨고 네. 미래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파트 2개 다 갖고 계신데요. 아, 좋은 거예요? 오늘 상담 중에 제가 한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응봉대림 재건축하고 있죠. 네네. 네, 재건축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예. 그 현대도 지금 재건축,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건축 준비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준비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얘도 재건축하고 있고 밑에 또 지금 응봉 1구역 재건축하고 있고 위쪽에 지금 모아타운하고 있고 그죠? 네네. 개발. 이건 결국 뭐예요?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그죠? 아, 예. 그럼 요럴 때 상급지 가는 거 아닌가요? 아, 이럴 때. 지금 다른 강남 얘기를 분들-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얘가 더 오르고 더 올라서 이거 합해서 가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세금은 생각 안 하세요? 예. 2주택이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얘가 자꾸 오른다고 그게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면 저는 그 현대는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좀 더딜 거란 말이에요. 대림보다. 그쵸. 근데 시작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으니까 처분하기는 굉장히 수월해졌죠. 네, 이럴 때 현금화하고 그리고 이거 같은 연도에 못 팔아요. 그쵸. 네, 대림도 일부는 양도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12억 넘어가니까. 네. 근데 나중에 같은 연도에 팔면 양도세를 합산해 버린단 말이에요. 아, 예. 그럼 불리하니까 하나는 올해. 자, 이제 시작한 하나는 거 올해. 대림 1주택 만들어서 대림 왜냐면 공제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네. 처분해서 빨리 처분니까 내년 되자마자 처분해서 바로 오세요. 바로 강남 오셔야지. 현대를 올해 처분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내년에 해서. 그렇죠. 지금 대림에 거주하고 계시다며요. 네네. 네, 대림 몇 년 거주하셨어요?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10년 채우면 장기 보유 특보는 이제 80% 다 채우니까. 대림 현대 팔고 나면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세테크도 해야 되니까 우리. 네.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판 돈을 안 뺏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나라에 안 뺏겨야지. 내 돈을 뺏기면 안 되잖아, 그죠?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올해 현대 팔고 대림 내년 초에 빨리 팔아서 네. 빨리 강남으로 오자고요. 대림 팔고 나서 다시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순서대로 네, 매도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상급지로 갈아타기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제가 그 역삼동 모아타운 추진구역에 네. 3년 전쯤에 갭투자로 빌라를 하나 사둔 게 있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공모에서 떨어지고 나서 지금은 좀 조용한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이제 같이 떨어졌던 삼성동은 요즘에 한 2배 정도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삼동이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다시 모아타운을 추진한다고는 하는데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팔고 다른 지역에 재투자를 하는 게 이제 고민이 돼서 연락드렸거든요. 네, 저희가 정확한 지번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집원 오픈은 조금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거라. 네, 저희 전문가님 바꿔드릴 거니까 역삼동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소연을 하려고 전화하신 게 아니라 자랑하려고 전화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자랑하려고 전화하셨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거 아니에요? 네네. 아닌데 내가 보기 자랑하려고 전화하셨는데. 자, 우리 여기랑 저 위쪽에 삼성동 그죠? 비슷한 시기에 같이 했다가 삼성동 떨어졌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역삼동도 사실은 떨어졌어요, 그죠? 네네. 근데 삼성동 떨어졌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 왜 그럴까요? 강남에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희소성 때문이에요. 그럼 이게 삼성동만 적용될까요? 당연히 역삼동도 적용되죠. 그리고 역삼동이 떨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하세요 막 했는데 대신에 투기하면 안 돼요 했는데 어떤 조금 안 좋은 저길 가진 사람이 생각 가진 사람이 여기서 도로를 지분 쪼개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괘씸해 갖고 탈락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24년 연속해 탈락시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권리산정 기준으로 24년도에 시효가 소멸됐단 말이에요. 네. 한 25년이나 26년, 최소 26년까지는 서울시에서 계속 관망하긴 할 거예요. 16년까지. 네. 네, 근데 이게 포인트예요. 관망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기다가 새집 못 짓게 해요. 그럼 노후도는 계속 유지되겠죠. 그러면서 또 뭐를 하냐, 모아타운 말고 도심 복합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올 2월부터 시행된 건데 만약에 요거를 적용하게 되면 지금 모아타운의 이런 조건들이 다 없어지면서 다시 재지정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도심 복합 사업은 뭐냐면 저층 주거지의 개발 구릉지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개발이 시급한 곳 이런 곳들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곳은 모아타운을 이미 한 차례 진행을 하면서 해당 주민들의 동의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지금 다 지금 저희가 돼 있냐면 반대 동의 있죠. 네, 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나 그런 것까지 이미 조사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다른 새로운 사업으로 적용을 해서 동의서를 걷고 진행을 한다라면 의외로 속도가 빨리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곳들은 앞으로 1, 2년 내에 다시 재지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리고 현재 지금 서울시의 기조가 앞서 저희 이슈에서도 다뤘잖아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시킨다고? 이걸 자꾸 활성화시킬 거예요. 모아타운뿐만이 아니라 도심 복합을 또 모아타운이 안 되면 도심 복합 사업을 통해서라도 이런 재개발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굉장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서울시 입장이거든요. 네네. 최근에도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또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강남에서 삼성동만이 희소성을 갖는 게 아니라 강남에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곳들은 삼성동 못지않게 희소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유독 개발 계획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분들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동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